저는 너무 황당한 경우들을 많이 겪거든요. 다른 데서 뭐 프로로 치료를 할 때 그냥 맞고 나서 바로 좋아졌어요. 이게 프로로 치료라고 하던데요. 정말 프로로 치료가 맞다면요, 치료를 받고 나서 환자는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집니다. 근데 프로로 치료를 했는데 통증이 바로 좋아졌어요? 자, 이거는 프롤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골종결자 미국 항노화 전문의 윤영인입니다. 오늘은 프롤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롤로 치료라는 거는 정말 많은 곳에서 본인들이 프롤로를 한다, 뭐 본인이 프롤로를 잘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프롤로 치료가 어디서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게 먼저 아닐까 싶어요. 프롤로 치료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프롤로 치료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치료인데요. 처음에 내 몸의 자가 면역 반응 혹은 자가 재생 반응을 이용하는 치료로 굉장히 오래된 역사, 즉 뭐 고대 뭐 로마에서도 뭐 격투가가 이렇게 다친 다음에 뭐 찔렀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내가 손이 다쳐서 계속 아팠는데 여기를 주사기로 찔러서 좀 좋아졌어, 이런 좀 문헌 보고들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조지 해켓이라는 사람이 이 프롤로 치료를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집대성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조지 해켓이라는 사람은 외과 의사로 탈장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접근을 해가지고 치료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솔루션과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부분을, 탈장을 주사로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은 어찌 보면은 좀 과감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은 좀 무모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수술의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제거를 해주고 질환을 치료를 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근골격계 통증에 대해서 프롤로 치료를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1세대 프롤로의 시작으로 해켓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세대로 이를 이어서 햄웰이라는 사람이 이를 조금 더 제자로서, 해켓의 제자로서 이를 발전시키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이런 부분에 발전해서 해켓 해머 파운데이션이라는 HHF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에서는 또 AOM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 두 개의 단체가 같이 성장을 하고 페일커티가 겹치게 돼요. 이러면서 프롤로는 계속 발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HHPF라는 이름이 많은 분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을 텐데요. 이를 조금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전 세계에서 트레이닝을 많이 하신 분이 패터슨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HHPF라는 재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해켓, 해머, 패터슨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이 프롤로를 만든 사람들이 되죠. 프롤로 역사에 대해서 좀 재미있으신지 혹시 지루하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런 역사를 알게 되면은 내가 프롤로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 거지?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하면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관심이 좀 가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조금씩 이제 더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단체에서 우리나라에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신 분이 몇 분 있습니다. 패터슨 선생님이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수차례 와서 강의를 하셨고요.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2014년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장으로 있는 아네트 자하로프와 그리고 다른 친구 알리가 와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해케데멜 패터슨 파운데이션에서 강의를 한 게 마지막이고 2014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프롤로 강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으로 다 진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왔던 프로그램도 세미나만 하는 거예요. 즉 AAOM이나 혹은 해켓 햄멜 패터슨 파운데이션에서는 한 3일 혹은 일주일 정도 코스를 통해서 프롤로에 대한 이론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랩이라 그래가지고 돌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서페이스 아나토미, 즉 표면 해부학을 하고 이학적 검사를 하고, 그리고 프롤로의 원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실제 카데바에 주사를 놔보는 이런 과정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해외 코스를 갑니다. 즉 멕시코나 온두라스로 미국 외의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실제 치료를 하는 것들을 페이컬트들 지도하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진정한 프롤로 세라피스트도 거듭나는 거죠. 해켓 해멜 패터슨 파운데이션, 그리고 이 중에서 교육 모듈로 분류하게 되는 IRT에서는
온두라스와 멕시코에서 매년 우리가 체리티라고 하는 혹은 미션 트립이라고 하는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모두 다 다녀온 사람들이 패컬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다 다녀와야지 비로소 프롤로 세라피를 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혹은 AAOM에서 기초적인 코스를 하는데 여기서는 일주일 코스나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해캐데미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급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랑 친한 패컬티들은 리자 스미겔도 있고, 그 다음에 아네트 자로프도 있고, 나머지 딘 리브도 있고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는데요. 앤드류 코칸도 친하고, 폴 존슨도 친하고, 마틴 갤러거,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같이 여기서 패컬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팔페이션 가이디드 프롤로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프롤로 세라피스트로 거듭난다, 정말 프롤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게 이와 같은 트립이 끝나고 최소한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인터미디에이트 그레이드다 혹은 비기너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다른 부류로 초음파를 통해서 프롤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학회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때 초음파를 통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3년에서 5년 정도 됐을 때 이때 7년 정도 된 사람이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프롤로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프롤로를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프롤로만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있나요? 현재 없습니다. 프롤로에 대해서 강의를 저희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분절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이를 통해서 서티피케이션을 따거나 서티파이드 되거나 이런 것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인증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정말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곳은 해켓-헤멜 패터슨 파운데이션과 AAO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SP, 유로피안 스쿨 오브 프롤로 세라피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세미나를 듣고 그 다음에 미션을 가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저는 현재 해켓-헤멜 패터슨 파운데이션과 그리고 ESP에서 강사를 하고 있고, 여기서 강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을 모두 다 충족을 했어요. 그냥 한 번 미션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세미나만 갔다 온 것도 아니고요. 저는 세미나도 수차례 참여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직접 트레이닝을 다 받고 또 미션을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 간의 일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프롤로 세라피를 좀 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는 게 그 시간이고요. 실제 제가 치료하는 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느끼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 있는 강사들을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프롤로 치료를 다른 데서 받고 왔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황당한 경우들을 많이 겪거든요.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얼마 전에 2023년에도 그리고 2022년에도 저는 IART, 즉 해켓-헤멜 패터슨 파운데이션의 교육 모듈에서 계속 강의를 했는데요. 다른 데서 프롤로 치료를 할 때 그냥 맞고 나서 바로 좋아졌어요. 이게 프롤로 치료라고 하던데요. 정말 프롤로 치료가 맞다면요, 치료를 받고 나서 환자는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집니다. 그를 인프라메토리 페이스라고 하고, 그리고 프로리퍼레이티브 페이스를 거쳐서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 페이스를 거쳐요. 근데 프롤로 치료를 했는데 통증이 바로 좋아졌어요? 자, 이거는 프롤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다른 주사 치료인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나 혹은 뉴럴 프롤로 세라피 혹은 PIT라고 부르는 치료 혹은 뉴럴 세라피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롤로 치료라는 정의에 합당하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통증이 뻐근하거나 약간 불편하거나 이런 통증들이 좀 지속되는 게 사실 프롤로 치료의 특징이기도 해요. 물론 너무 아프셨던 분들은 그걸 떠나서 너무 난 좋아졌어요, 너무 통증이 줄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프롤로 치료의 특징은 뭐다? 1번, 절대적으로 치료 후에 좀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통증이 발생했을 때 며칠 정도 갈까요? 이틀에서 3일 정도 갑니다. 다른 데서 프롤로를 했을 때는 맞고 바로 좋아졌는데요, 스님한테 주사를 맞고는 제가 2, 3일 아팠어요. 이제 지금 아시겠죠? 당신은 프롤로를 받았던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환자분은 프롤로를 받았던 게 아니고요, 프롤로를 빙자한 다른 치료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그대로 거기서 했다가 나중에 문제돼서 넘어오시면 정말 답답하고 답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프롤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정통기관인 HHPF 그리고 AAOM, 나머지 ESP 이런 기관들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살펴보시는 게 내가 정말 프롤로를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처럼 영어를 좀 하고 너처럼 외국 가서 할 수 있으면 내가 가지. 근데 나는 병원을 비워놓을 수가 없고 나는 뭐를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그러면 정통 프롤로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프롤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프롤로를 하는데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비용을 많이 안 받고 그냥 해보세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프롤로를 하고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분의 양력을 보세요. 거기서 HHPF를 갔다 오셨는지, 혹은 AAOM을 갔다 오셨는지, 혹은 ESP를 갔는지, 이 사람이 정말 강사를 했는지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냥 국내에서 다른 어디 학회에 소속이 돼가지고 내가 했다, 그러니까 나는 프롤로를 할 수 있어? 물론 프롤로를 보금하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통 프롤로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힘든 게 사실 아닐까요? 이 프롤로라는 치료에 대해서 정통성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꼭 중요한 거는 환자에게 맞고 나서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통증이 이틀에서 3일 이상 갔을 때 그럴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그쪽 학회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운 거를 토대로 실습 혹은 환자에게 프랙티스를 할 때 감독의 지도하에 하는 것도 이제 하나 방법이에요.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AOM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해케네멜 패터슨 파운데이션 다녀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해외를 나가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어떤 학회에 소속이 됐을 때 이게 프롤로를 다녀오신 이런 교육을 받은 이수를 하신 분들이 있는 학회에 있는지, 혹은 홈페이지에서 이런 것들이 프롤로 치료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거든요. 왜 소고기는 원산지를 따지시고 어떻게 뭐 두께를 말을 하시고 뭐 그다음에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프롤로 치료, 내 몸에 들어가는 주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맞으세요? 프롤로 치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고요. 프롤로 치료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단지 한번 갔다 와서 내가 프롤로를 할 수 있다? 책을 보고 프롤로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좀 부끄러워요, 사실은. 프롤로 치료라는 거는 정말 정통으로 잘 배우고 잘 치료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치료입니다. 그렇지만 이 프롤로 치료를 너무 남용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적절한 치료를 받는지 이런 부분에서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분의 양력 같은 거를 어떻게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롤로 치료는 내 몸에 힐링이 될 수 있는 반응을 이용하는 그런 치료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입니다. 제가 최근에 번역을 한 Regenerative Injection Therapy in Sports Medicine이라는 곳에서도 재생치료로서 세 가지를 손꼽는데요. 첫 번째가 프롤로고, 두 번째가 PRP고, 세 번째가 줄기세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PRP는 여러 가지 정치 행정적인 이유로 쉽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줄기세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롤로를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요? 혹자는 그런 말도 합니다. Poor man's PRP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의 PRP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재생하는 포텐셜이 있고 잘 주면 좋아지니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잘 줘야 돼요. 프롤로는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랑 다르게요. 스테로이드는 대충 뿌려주면 약이 잘 들어가요. 그리고 주변으로 흡수가 되고요. 근데 프롤로는 정말 정확하게 주사를 주지 않으면, 즉 1mm, 2mm 차이에 따라서 환자가 재생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크게 나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롤로는 잘하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프롤로가 효과가 없어요라고 말을 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지금까지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제가 드린 말들이 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골종결자 미국 항노화 전문의 윤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